하루가 10년 같은 대선판, 대선 토론회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토론회 여진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준석이 오버하다가 본전도 못 찾은 상황인데 흥미롭게도 이번 토론회는 모두 민주당의 설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역시 정치는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토론회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첫 번째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에게 5차례나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민주당의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TV토론 전날 저녁 토론 시나리오를 읽어보는 독해를 하며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톤 앤 매너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여유를 잃지 않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에는 최대한 원론적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부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후보별 대응 전략을 다르게 짰다고 하는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말을 본인식으로 재정의할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동요하지 않고 극단적이다 혹은 제 발언과 다르다고 짚어내는 것이 전략이었다라 밝혔고 토론이 끝난 뒤 선대위에선 토론회에 대해 무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역시나 선대위 관계자는 토론 흐름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준비한 대로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전부 동의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이준석의 비열한 무한 말꼬리 잡기식 공격은 이재명 후보의 짧고 원론적인 답변하에 개같이 박살났고 이른바 북이라는 유행어까지 탄생시키며 사실상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또한 이준석은 애초에 특정 부분을 왜곡하여 답정너식 질문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무너질 거라 예상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악의적 질문에는 전혀 상대를 안 해줘버리니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건 후보의 답변 후 혼자 비아냥거리며 막대사수식 토론 말고는 없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예측했고 이준석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질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민주당의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외부 요인도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데 바로 민노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의 포지셔닝이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당 선대위 또 다른 관계자는 권영국 후보가 왼쪽에서 이 후보를 공략하면 뼈아픈 상황이 될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내란 이슈와 노동 이슈를 때리면서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있었다라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걱정과 달리 정예능은 사실 향후 있을 토론회에서도 민노당이 민주당을 강하게 적대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이는 바로 지난 대선의 원죄 때문인데 지난 대선 윤석열이란 괴물을 탄생시킨 데에는 정의당 심상정의 공로가 아주 컸고 결국 정의당의 몰락을 부추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권영국 후보와 민노당도 바보는 아닌지라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선명성을 내세우는 건 패착이란 걸 알 것이고 그렇기에 김문수를 상대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작전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 꽤 점수를 딴 만큼 다음 토론회에서 무리하다 이재명 후보를 과하게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정예능은 향후 있을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의 주요 타겟은 다름 아닌 이준석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이준석의 기괴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일본의 예시를 들어 논리적으로 깨부수는 장면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통쾌했고 유튜브 쇼츠 등 영상 조회수도 폭발적입니다. 따라서 민노당이 적어도 데이터에 기반해 전략을 짠다면 이준석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그렇게 되면 지금껏 아무런 책임 없이 남 공격만 해왔던 이준석은 더더욱 나락에 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드러났지만 이준석은 이른바 왜곡하여 트집을 잘 잡는 것이지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토론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이준석은 바로 이 함정에 빠져서 사실상 허경영의 길을 갈 것으로 보는데 관련해 정준희 교수의 이준석에 대한 완벽한 통찰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토론을 할 때 이준석이 그 말하는 걸 보면서 그 빨간 얼굴로 굉장히 어색하고 긴장이 돼 있었어. 그 이유로 한 3가지쯤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심이 많아진 거예요. 여기서 자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대선 토론판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떠야 되는데 생각만큼 판이 안 풀려. 그러니까 이제 긴장한 게 이제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명태균이 없어서 그래요. 옆에서 붙어서 챙겨주고 판 짜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단독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명태균은 대중 정치인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른바 책사 기질이 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뚫어주고
열어주고 이런 게 있거든. 지금까지 이준석 정치 이력을 보시면 언제나 특정 시기에 이른바 선생으로 모시는 그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있었어. 그러니까 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인간은 정말 지난 몇 년간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 원래도 공부를 하는 인간이 아니지만 네. 금방금방 학습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 했어. 왜 그럴까? 옛날에는 이를테면 뭐 김성애, 뭐 장성철 거기서 배워가고 먹어가는 게 있는 거야. 주워 들은 게 많은 네. 거지.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지 혼자 잘 나갈 생각만 하고 있거든. 그렇죠. 욕심이 딴 데 가서 박혀 있으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부조차 안 한 겁니다. 여기서 혹시나 몇몇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이렇게 민주당이 전략을 전부 공개해도 괜찮나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예능은 이 또한 모두 민주당의 설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민주당은 이런 전략들을 다 공개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건 허접한 네거티브밖에 없고 민주당의 전략에 대응한다고 해봐야 더 치졸하게 혼자 비아냥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준석이 네거티브를 멈추고 이제라도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알리는 데 집중하면 그나마 비호감도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는 개가 똥을 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 기대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정당이라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정예능이 추측해보자면 이른바 당내에서 대선 토론 대비 모의 토론을 할 때도 이준석을 제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너무 토론 잘한다며 그저 가만히 설만 해댄 인간들이 득실되지 않을까 싶고 솔직히 모의 토론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 또 그 자신감을 드러낼 정도로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민주시민들은 압도적 승리를 위해 밥가리에나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예능도 압도적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